듣기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다들 아마도 아시겠지만 이 영상을 제 영상으로는 처음 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이제 조금 봐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말하기를 좀 위주로 가르치는 이제 사람이고 영어 말하기를 가르치는 게 제 직업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대해서는 말하기보다는 당연히 정보가 뭐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듣기 말고 그 쓰기나 문법이나 독해보다는 이 듣기가 말하기랑은 좀 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듣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름 고민을 많이 한 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까지 제가 듣기를 어떻게 공부하면은 빨리 좀 듣기가 되고 그다음에 잘 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했던 거를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듣기 부분에 관해서는 말하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100% 확신이 있거든요. 그런데 듣기 공부 방법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낮기 때문에 한 80%에서 90% 정도의 약간 자신감이 있다. 이 정도로 좀 받아주시고 들어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아요. 물론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듣기 공부 방법은 사실 학생들에게 많이 적용을 시켜봤는데 결과물은 진짜 꽤 좋았던 거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듣기를 공부를 하실 때 뭐 때문에 잘 안 되시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한 4가지 정도를 좀 알고 이 듣기 공부 방법을 좀 들어가시면 좋으세요. 처음이 제일 중요한 거부터 알려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공감할 만한 거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발음이죠, 발음. 발음 그리고 속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감할 만한 순서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발음, 속도,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문장 길이.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면 첫 번째가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고요. 그 다음에 발음,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문장 길이. 이 정도로 저는 저 중요도를 조금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중요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서 사실 공부하는 순서가 달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일단 여러분들의 듣기를 잘하게 하는데 좀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일단 알고 계시고 이 4가지 발음, 속도, 구조, 문장 길이가 내가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잘 안 들리는 거다. 요거 좀 알고 계시고 공부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건 이렇게 그냥 해놓을까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자료를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자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레벨에 따라서 자료가 결정이 돼야 되고 그 자료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게 되게 되면 아마도 제 영어 말하기 공부 방법을 들으셨던 분들은 저도 말하기 공부 방법도 실제 레벨에 따라서 말하기 주제가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렇죠? 듣기도 같은 이제 그런 흡사한 이제 방법이 좀 적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레벨에 따라서 자료가 달라져야 되고 그 자료가 달라짐에 따라서 공부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자료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자료만 먼저 이제 순서를 알려드리게 되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토익, LC겠죠, 그렇죠? RC는 아니죠, 그렇죠? 리스닝 지금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토익, 그 다음에 CNN, 그 다음이 리드. 이 순서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저는 이상적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토익 자료를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공부하시면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초보분들입니다. 초보분들. 그렇죠. 자, 처음에 토익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토익 LC 가지고 그렇죠?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토익도 뭐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긴 한데 그렇죠? 그냥 모의고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토익 LC 자료인데 모의고사. 그렇죠? 모의고사 자료. 자, 왜 토익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나? 자, 이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게 되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이 단어의 수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리스닝을 공부한다고 생각하셨을 때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미드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뭔가 이게 조금 포멀한 걸로 공부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아마 뭐 이제 BBC나 뭐 CNN이나 아니 뭐 AP 뉴스 이런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AP 뉴스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왜 토익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하냐면 이 토익이라는 게 옛날에는 굉장히 비즈니스 쪽에 치우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현재의 토익의 LC 문제 보시게 되게 되면 문장의 구조나 단어나 이런 것들이 실제 회화에서 쓰일 법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왜 CNN이 좋은가? 분량이죠, 분량.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른 CNN이나 뉴스 이런 것들이나 미드보다도 이 분량, 하나의 질문에 해당하는 한 번에 나오는 문장의 개수가 가장 작게끔 공부를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 토익인 것 같아요. 많이 길어야 뭐 한 10문장, 대부분 5문장, 6문장, 또 파트 1 뭐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게 되면 뭐 한두 문장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분량이라는 게 처음 초보분들이 공부하시기가 괜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듣기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문법 안 돼 있으신 분들이 듣기 공부하시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쵸? 그래, 저는 지금 이 듣기 공부 방법에 초보이신 분들은 가정이, 그래도 문법은 어느 정도 하신 분들,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자, 듣기의 초보는 문법이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들. 자, 이렇게 문법은 어느 정도 돼 있으시는데 듣기를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은 토익의 LC 자료가 가장 좀 좋다. 왜? 분량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하시면 되느냐? 이 초보분들은, 자, 받아쓰기. 를 공부하시면 돼요. 영어로는 딕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받아쓰기를 공부하시면 되는데 이 방법 첫 번째. 자, 한 5개 색깔의 볼펜을 준비하세요. 5개의 색깔의 볼펜을 준비해서 자, 한 번을 들었을 때 첫 번째 색깔로, 2번 들었을 때 2번째 색깔로, 3번 들었을 때 3번째 색깔로 이렇게 5번을 들으시고 나서 자기가 그 한 문장을 이렇게 완성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각각 들릴 때 각각 횟수가 달라지면서 다른 색깔로 쓰시게 되게 되면 처음에 내가 들렸던 단어, 두 번째 내가 들렸던 단어, 세 번째 들렸던 단어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한 두세 번째까지는 뭐, 그쵸,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네다섯 번째 가거나 혹은 네다섯 번 들었는데도 안 들린 단어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따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는 방법은 제가 2, 3번에서 알려드리겠지만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일단은 이 색깔 볼펜으로 공부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떤 게 첫 번째로 들리고 어떤 단어가 내 귀에 익숙한가,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지나면서 어떤 단어들이 점점 나한테는 안 익숙한 단어들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명심하셔야 되는 거는 모르는 단어는 안 들립니다. 그렇죠? 자, 모르는 단어는 안 들려요. 자, 이 모르는 단어는 배제하고 아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가 내가 들리고 어떤 단어가 안 들리는가, 자, 요거를 이제 이 색깔 볼펜으로 구별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이제 받아쓰기 이 각 공부 방법을 한 모의고사 자료로 치게 되면 한 15개, 10개에서 한 10개 모의고사에서 15개의 모의고사 분량 정도 하시게 되게 되면 이 받아쓰기는 어느 정도 뭐 이제 끝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좀 길게는 2달 정도 가는 친구도 있긴 있었거든요. 리스닝을 제가 공부를 시켰을 때. 근데 실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나게 되게 되면 점차 가면서 처음에 자기가 딕테이션 했을 때랑 마지막에 자기가 딕테이션을 했을 때랑 그 색깔의 개수가 줄어드는 것을 자기가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받아쓰기는 이렇게 색깔 볼펜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꼭 발음을 해보세요. 이제 발음 때문에 이제 잘 안 들리는 게 있다라고 제가 이 위에서 알려드렸잖아요. 그렇죠? 이제 발음 같은 경우는 이거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실제로 그 토익 그 파일에서 말하는 원어민들이 하는 발음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이제 이 리스닝 공부를 하고 나서 말하기까지 접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사실 리스닝 공부를 하시면서 말하기를 같이 하시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리스닝 공부를 하실 때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려고 하는 게 좋으신데,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약간 리스닝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사실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나름대로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려고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좀 꼬우는 것 같으면 조금 본인도 한번 좀 꼬아보고, 그쵸? 이렇게 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자기도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발음 때문에 자기가 아는 단어, 스펠링을 알고 있는 단어다. 스펠링을 알고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린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색깔 볼펜으로 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많게는 네 번째에 있는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이 주가 이룰 겁니다. 아마. 그래 이런 단어들은 단순하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만 아시더라도 좀 다음 들으실 때는 알아들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발음을 꼭 비슷하게라도 따라 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장을, 그죠? 발음도 약간 연관이 돼 있는 거긴 하지만 한번 또 꼭 파일의 원어민과 비슷하게 말하려고 해보세요. 여기서 비슷하게, 해보세요. 하고자 하는 거는 실제 이제 발음도 포함이 되는 거긴 하지만 이 3번을 제가 따로 뒀던 거는 여기에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 그쵸? 그리고 문장의 길이. 이 길이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짧은 문장을 읽거나 아니면 들었던 걸 말해보거나 하실 때 짧은 문장들 같은 경우는 바로 말이 되실 건데 문장이 기시게 되게 되면 제가 장단코 말씀드리는데 호흡이 딸리실 거예요. 끝까지 못 가실 겁니다. 한 번에 쭉 말하려고 해도 중간에 끊긴다든지 뭔가 다시 한번 이제 중간에 멈추고 뻐벅거리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읽는데도 불구하고 들은 걸 바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호흡이 딸리셔서 그래요. 처음부터 쭉까지 그냥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쭉 가는 호흡이 딸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 원어민들이 쭉 가는 느낌 이거를 꼭 비슷하게 말하려고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원어민이 말하는 속도대로 말하려고 노력만 해보시면 돼요. 그 와중에 말이 꼬이고 그 다음에 그쵸 약간 텅스 트위스터 그쵸 이제 뭐라고 하나요 쇠짱살은 무슨 철장살이고 이런 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쵸? 네, 그래도 괜찮아요. 최대한 발음도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만 해보시고 속도도 비슷하게 노력만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원어민이 말하는 호흡을 길게 가는 거를 이제 그것도 따라 하려고 해보시게 되게 되면 분명히 이거는 말하기가 아니기 때문에 듣기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뇌가 그렇게 기억을 해요. 이렇게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사실, 이렇게 내가 한국말 발음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사실, 이게 뇌가 기억을 하게 되게 되면 다음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거나 비슷한 단어가 나오더라도 실제 그 단어들을 알아둘 수 있는 역량이 좀 향상이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초보분들, 문법은 하시고 듣기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토익 자료를 가지고 받아쓰기를 노력을 해보시고 색깔, 볼펜 5개 그쵸? 해보시고, 꼭 발음이나, 네, 문장의 길이, 호흡, 그쵸? 그 다음에, 이 원어민이 얼마나 빨리 말하는가를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게 되게 되면, 점차, 그쵸? 자기가 들리는 게 훨씬 더 잘 들리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모의고사 10개에서 한 15개 정도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잡으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이거를 끝나시게 되게 되면 꼭 부탁인데, 이게 좀 중요해요. 3일이나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주일 정도 이 파일 있잖아요. 그쵸? 아무 생각 없이 이 파일을 듣고만 다니세요.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실제 집중을 해서 들었을 때라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listen이라는 단어하고 hear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아시나요? listen이라는 단어는 listen to something 하게 되게 되면 집중을 해서 이 내용을 듣겠다는 뜻이고요. hear이라는 단어는 그냥 지나가면서 들리는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 가면서 자동차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그걸 집중해서 듣진 않잖아요. 그래서 집중해서 듣는 걸 liste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면서 들리는 거를 hear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hearing의 역량을 조금 키워주는 게 이 3일에서 일주일 정도 그냥 버스 타고 계실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그냥 집중해서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계속 듣고만 다니세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언급하는 분을 제가 한번 보기는 봤는데 저도 사실 어떤 게 그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사실 이제 정확하게 증명은 못 하겠지만 한창 영어 공부를 할 때 제가 앞으로 말씀드린 CNN도 그렇고 미드도 그렇고 실제로 자기 전에 컴퓨터를 켜놓고 잤거든요. 계속 듣게끔, 이제 무의식에도 듣게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막연한 느낌이 했는데, 약간 그 느낌이 조금 히어링에 도움이 되는 느낌?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전에 그걸 틀어놓고 자라. 그거는 제가 증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좀, 별 생각이 없이 이렇게 걸어 다니실 때,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눈에서 그쵸. 아이쇼핑 콩글리시죠. 그쵸? 윈도우 쇼핑을 하셔야 되죠. 자, 윈도우 쇼핑 이런 거 하실 때, 그쵸? 그러니까
꼽아놓고 집중 안 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막 듣게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는 white noise라고 하거든요. white noise가 그쵸? 뭐 실제로 그렇게 내한테는 거슬리진 않는 지나가는 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white noise 같은 느낌으로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는 계속 듣고 다니시게 되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CNN이죠. 그쵸? CNN. 이제 초보를 벗어나신 분들은 이제 CNN을 공부하시면 돼요. 자, CNN을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국 거나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그래서 BBC도 안 보고 영국 미드 이런 것도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국 영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편적인 영어라고 믿기 때문에 미국 영어를 좀 이제 조금 지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쵸. 미국을 그렇다고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영어를 좀 지향하기 때문에 CNN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CNN을 제가 두 번째로 지정한 이유도 분량이에요. 분량. 자, 이걸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영어를 가르친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런 뉴스를 가지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시고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안 좋은 안 좋은 자료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근거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왜 그분들이 이 뉴스가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지. 그분들이 뉴스가 안 좋다고 하는 첫 번째, 가장 기반이 되는 근거가 뭐냐면, 어렵다예요. 그리고 이 뉴스가 다루는 주제가 너무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전쟁, 그 다음에 뭐 경제, 정치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어떤 분께서 뉴스로 뭐 듣기 공부하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이 계시냐면 이 질문을 꼭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뉴스를 보시게 되게 되면 초반에는 무거운 주제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아니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시간짜리 뉴스면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여러분들 일상에서 모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름이니까 뭐 일사병 주의하세요. 뭐 이런 얘기, 그쵸? 요즘은 이런 패션이 유행합니다. 이런 거 뒤에 나오죠. 자, 잘 들어보시면 CNN이라는 주제, CNN이라는 뉴스도 분명히 여러분들의 일상이랑 관련된 주제를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런 뉴스를 가지고 듣기 공부하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분한테 CNN에도 일상이랑 관련이 있고 우리 생활이랑 밀접한 주제를 다루는 주제가 많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꼭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장단콩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해봤거든요. 그 사람 답변 못 해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게 뭐 듣기 공부 방법은 아니긴 한데 왜 그런 거냐면 자기들은 재밌는 걸로 공부를 한 거예요. 자기들은 재밌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뭐 5년 이상 외국에서 공부를 그렇게 했죠. 자,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뉴스를 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없으니 막연하게 이 주제는 자기가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반감이 있는 거예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게 내가 했던 공부 방법보다는 안 좋다라는 걸 증명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이 뉴스라는 게 주제가 무겁고 일상생활과 관련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이 뉴스는 무겁고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이런 것만 다루는 게 아닌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자, CNN 홈페이지를 가시거나 CNN 리스닝 자료를 받으실 때 CNN 홈페이지를 가시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 건강이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아이폰 뭐 이런 거 테크에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제가 많거든요. 자, 그 중에서 본인이 처음에 좀 관심이 하는 분야 요런 것들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자료를 찾아서 리스닝 파일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 분량이 당연히 토익보다는 분량이 길죠. 아마 A4지 한 장 정도 되겠죠. 스크립트를 만들자고 하게 되게 되면 그보다 더 긴 주제도 있는데 한 A4지 한 장이나 A4지 반 장 정도 주제 관련된 CNN 주제가 좋으시고요. 그리고 그 주제가 본인 일상에 혹은 본인의 관심 있는 거에 조금 이제 관련 있는 요런 게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좀 되시나요? 그래서 분량이랑 여러분들 미드랑 비교하게 되면 미드 여러분들 스크립트 보셨어요? A4 용지로 몇 장 나온지 아세요, 그거? 그리고 뭐 시간으로 따지면 25분, 30분 막 이렇게 되는데 그쵸? CNN 이거 뭐 물론 아나운서가 이제 말을 빨리 하긴 하겠지만 진짜 길어야 3분, 4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분량으로 따지게 되면 어떤 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좀 더 유용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사람이란 존재는
공부를 하게 되면 뭔가 하나를 마스터를 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CNN이라는 주제가 A4 한 장짜리면 한 개를 공부를 하고 나게 되면 아 그래도 여기에 나온 것들은 이제 내가 조금 아는 것 같다. 단어를 또 공부를 했고 듣기도 좀 되는 것 같다. 요렇게 이 마음 그래서 다음 거로 넘어갈 때 약간 용기를 주는 이런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분량적인 측면도 이런 게 이걸 봤을 때 그리고 또 미국 거니까 그렇죠? CNN이 좀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CNN을 공부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들으실 때 약간 토익 할 때랑 조금 다르게 무조건 처음에는 구조를 들으세요. 자, 이거는 아마도 CNN 한 그 5개 정도에서 한 10개 정도는 무조건 구조만 들으세요. 자, 이것도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들 토익을 공부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분명히 초반에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단어를 따라가면서 듣다 보니까 어떤 단어를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나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단어를 놓치거나 그 다음 단어를 또 놓치게 돼요. 그래서 모든 문장이 한 방에 싹 날아가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단어를 따라가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셔서 그래요. 이 단어 듣고 해석하고 이 단어 듣고 해석하고 이 단어 듣고 해석하고 그러고 뭐 세네 단어 조합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다음 거를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장이 안 들리시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토익 강사분들이 대단한 게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 알기 때문에 아마도 토익 학원 다니시는 분들 이거 아실걸요? 요 단어 나오면 요런 게 일반적으로 답이에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듣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어를 따라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장 전체가 안 들린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CNN 들으실 때 절대로 처음에 단어를 따라가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문장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모양새로 되어 있는지를 그거를 파악하려고 하세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아, 여기에서 이 단어는 얘가 동사로 쓰인 것 같고, 한 요까지가 뭐 목적어 쪽인 것 같고, 아, 얘는 뒤에는 뭐지? 아니면, 얘 관계대명사 들렸던 것 같은데, 아, 얘는 지금 얘를 꾸며주는 거겠구나. 이렇게 한 문장이 끝나게 되면 잠깐 퍼즐을 누르셔도 되니까, 누르시고 이 구조가 어떻는지 계속 들으세요. 자, 이 구조가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고 생각보다 그 구조가 들리기 시작 100% 안 들리셔도 되거든요. 어느 정도 감이 잡혀지는 시기가 한 5개에서 10개 정도 CNN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시는데 절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절대 첫 단어부터 따라가면서 해석하지 마시고 구조만 들으시게 되게 되면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반복해서 그런 많게는 또 뭐 한 일주일 정도,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뭐 한 3일에서 5일 정도 요 정도 들으시게 되게 되면 3일에서 5일 정도를 CNN 5개나 10개 정도를 구조를 들으려고 하시게 되면 분명히 구조가 어느 순간부터 조금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해석을 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구조를 하시고 나서 구조가 조금 들린다. 근데 아마 제가 이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구조를 들으려고 하시려고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 한 문장의 끝이 어딘가가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한 문장의 끝이 어딘가. 그런데 듣다 보게 되게 되면은 그 원어민들의 호흡이 끊기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토익 용 문장보다는 원어민들의 호흡이 길고 문장이 긴 문장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짧은 문장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건데 긴 문장은 약간 마음을 이렇게 먹으세요. 아, 토익에서 말했던 원어민보다는 이 CNN에서 말하는 원어민이 조금 더 분명히 길게 이렇게 문장을 말하겠구나. 조금 이제 그 문장이 짧게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를 이미 가정을 하고 딱 들으시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쭉 듣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원어민들의 호흡이 끊기는 데가 있어요. 뭐 안 끊기고 쭉 말할 수도 있긴 한데 대부분 끊겨요. 그러면은 아, 그때까지가 한 문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쵸? 이제 그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자, 그래서 한 5개에서 10개 정도를 구조만 그냥 들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5개 하고 나게 되게 되면 얘 5개, 10개짜리들을 스크립트를 보세요. 스크립트를 보시고 첫 번째로 구조 파악하시고 그쵸? 내가 들었던 구조가 맞는가? 두 번째로 자, 이거 중요합니다. 그쵸? 아까 토익 할 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그쵸? 아는 단어인데 인데 안 들린 거. 얘를 무조건 첫 번째로 공부하셔야 돼요. 인데 안 들린 단어. 그 다음에 뭐 모르는 단어 공부는 당연히 모르면 안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모르는 단어. 요 순서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조가 내가 들었던 구조가 맞는지 그리고 문장의 끝이 처음과 끝이 이게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아는 단어인데 안 들린 단어
요거 확인하시고 그럼 이거 똑같이 토익이랑 했던 것처럼 발음도 좀 해보시고 또 빨리 말하는 것도 해보시고 호흡도 조금 더 토익보다 기니까 길게 가져가려고 해보시고 그리고 모르는 단어 좀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처음에 한 3, 5일을 구조를 들으려고 했어서 구조를 이제 이렇게 좀 파악이 되시게 되게 되면 아마 세 번째부터는 그 한 11개째 CNN부터는 실제 구조를 들으려고 하는 버릇이 조금 돼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 해석을 하려고 들으시면서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해 좀 되시나요? 이것도 좀 적어 놓을게요.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약간 해석을 이렇게 할까요? 영어로 적으면 좀 그러시려나? 자, 일단은 자, 베이스도 이거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조 들으려고 하고 그러면서 해석을 조금씩 들으면서 해봄.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CNN을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한 몇 개까지 하면 되냐. 아까 그 A4지 한 장짜리를 한 30개에서 한 40개 정도 하시게 되게 되면 어느 정도 듣기 향상이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CNN 탁 틀어주고 바로 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게 뭐 30개, 40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듣기 실력 향상은 분명히 되셨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 30개, 40개 정도를 이렇게 공부를 했던 학생들을 보니까 실제 CNN을 랜덤에서 약간 좀 쉬운 주제, 그럼 일상적인 주제의 CNN을 틀어주니까 한 70%, 적게는 60%에서 70% 정도까지는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미드죠, 미드. 이거는 제가 좀 모자라서 페이지가 여기다 적을게요. 미드가 이제 세 번째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어떤 미드를 공부를 했는지. 저는 좀 약간 나이가 있어서, 그쵸? 여러분들 요즘 뭐 모던 패밀리 뭐 이런 거 공부하시던데, 저는 처음에 프렌즈 공부하고, 섹스 앤드 시티 공부하고, 그 다음에 프리즌 브레이크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히어로즈 뭐 이런 거 조금 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우스 파크라고 하는 그 미드가 있거든요. 사우스 파크라는 미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쉐임리스라고 하는 미드 아직까지 좀 공부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드 공부하는 기간이 꽤 됐고요, 저는. 그리고 뭐, 그쵸. 그 각각의 에피소드를 최소한 뭐 몇 번씩 뭐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쵸. 뭐 당연히 스크립트 가지고 공부를 한 에피소드 있고 안 한 에피소드 있고 이렇긴 한데 일단은 뭐 CNN이 어느 정도 들리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뭐 CNN이 여러분들 뭐 CNN 뭐 음식 관련된 CNN 뭐 이런 유의 것들 뭐 3, 40개 했다고 해서 전쟁 관련된 CNN 이거 툭 틀어주면은 알아듣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뭐 굳이 전쟁 관련된 뭐 정치적인 거 이런 거 알아듣고 싶으신 게 아니신 분들은 굳이 제 생각에는 뭐 50개, 60개까지 CNN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정도 CNN을 하고 나게 되면 미드가 분명히 기본적인 것들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약간 일상적인 거를 다루는 주제를 가진 미드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미드를 공부를 하실 때는 실제 뭐 제가 굳이 방법을 안 알려드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들으려고 노력을 하실 거기 때문에 구조 좀 들으려고 하시면 되고 약간 속도 이런 것도 아마 CNN하고 흡사할 거거든요. 그래 차이는 안 날 거거든요. 약간 사람이 말하는 그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빨리 말하고 좀 천천히 말하고 이런 게 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속도의 부분에서는 뭐 크게 괴리감이 드시진 않을 건데 약간 미드가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왜 프렌즈나 아니면은 뭐 모던 패밀리나 이런 거 일상 관련된 걸 하라고 하냐면 약간 문장을 말할 때 실제 원어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생략을 많이 해요. 제가 쉐임리스라고 하는 미드를 공부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미드를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문장에서 생략이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툭툭툭 던져내요. 근데 그런 툭툭툭 던져내는 문장에 긴 문장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미드를 이걸 선택한 건데 사실 이제 일상적인 거랑 관련된 이런 주제를 가진 미드는 실제 그런 생략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풀 센텐스로 이렇게 말하는 문장의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일상적인 주제를 가지고 먼저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제가 일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렇게 토익 딕테이션을 받아쓰기를 하고 CNN 공부까지 하신 분들은 아마도 미드를 재미로 접근을 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절대로 여러분들 미드를 재미로 접근하시게 되면 망합니다. 진짜로. 절대로 미드를 재미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꼭 공부할 대상으로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 듣기 실력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드를 공부를 하실 때도 구조 이런 거
좀 들으려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죠. 약간 표현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표현 이런 것도 좀 따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억양이나 발음 이런 것도 같이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적어놓을까요? 일단은 억양이나 발음도 같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단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비디오를 보면서 집중해야 되는 게 표현하나 억양 말고 진짜 구조랑 단어인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원어민들이 일상회화에서 그쵸 미드라는 게 일상회화랑 좀 제일 가까운 자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상회화에서 쓰는 문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그쵸 이런 것들 그리고 단어는 실제로 어떤 회화적인 단어를 쓰는지 이런 것들을 꼭 좀 딱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조금 감이 잡히시는 분들이 저는 인간적으로 뭐 발음이나 억양이나 표현 이런 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디어 공부하실 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그렇죠 당부드리고 싶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재미로 공부를 하지 마라 그렇죠 이거 꼭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미드를 고르실 때 본인의 관심사가 뭐 추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CSR 이런 거 저는 그렇죠.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일상적인 거 위주로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인물을 잡아서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하시는 거 괜찮긴 한데, 사실 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리스닝 위주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다른 영상에서는 이 리스닝을 하면서 말하기를 같이 공부하는 걸 좀 이렇게 어떤 공통분모가 있게끔 공부를 하시면 되는지 또 영상을 좀 찍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리스닝 위주만 한다고 하시게 되게 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죠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그래도 제가 조금은 더 잘 알고 있을 거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쭉 따라가신 게 그래도 조금은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어떤 분들이 영어 공부는 재밌게 해야 된다는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 얘기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유럽 사람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영어권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유럽인들이 영어를 배울 때는 실제 즐겁게 공부를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친구들에게 한번 물어보게 되면 이 친구들은 절대로 취직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 언어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재미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실제 재미를 위주로 찾아가셔도 돼요. 그러면은 분명히 레벨은 늦게 느실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재미있으니까 그 과정이 재미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뭐 취직이 아니더라도 자기의 삶을 조금이라도 윤택하게 하고 싶고 이 영어를 통해서 뭔가 자기 삶의 발전이 있고 싶고 그렇죠? 자기 미래랑 관련 있는 이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특성 때문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려는 이유랑 관련된 거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배우거나 유럽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거나 이럴 때 뭔가 즐겁게 언어를 받아들이는 거랑 다르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절대로 이런 공부 방식이나 말하기도 마찬가지고 재미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분명히 100%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외국인들은 그쵸 미국인들이 일본어를 공부하거나 미국인들이 한국말을 공부하거나 유럽인들이 또 일본말이나 한국말, 중국말을 공부하거나 영어를 공부하거나 이런 친구는 재밌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 언어를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러는 이거는 뭐 중국말로 뭐라고 하지? 이거는 뭐 기울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걔네들한테는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왜냐면 재밌기 때문에. 근데 과연 여러분들은 그렇게 매일 하루 종일 뭐 이제 물론 안 떠올 때도 있겠지만 그쵸? 하루에 뭐 16시간을 깨는다 하게 되면 한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합쳐보게 되면 그렇게 계속 뭔가를 떠올리는 거를 영어를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취직을 하고 싶기 위해서고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언어를 접근하는 거랑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 즉 언어를 접근하는 거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미국이나 다른 사람들이 미국인 중에서 한국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말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돼요? 제가 이름 물어봤는데 얘는 계속 즐기면서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말로 연습도 하고 한국말을 만나려고도 하고
하루 종일 뭔가 이 한국말에 빠져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재밌게 했다는 거구나. 나도 재밌게 해야지. 이러고 하루에 30분, 1시간 믿어보면서 띡 공부하고, 과연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 있잖아요. 그 정상회담에 나오는 한국말 잘하는 원어민들, 그분들 반성해야 돼요. 그분들이 언어를 접근할 때 재미있게 접근을 한다, 이거 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접근한 거랑 완전히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잘못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목적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업 스터디도 가야 돼, 알바도 해야 돼, 학교도 가야 돼, 이런 스트레스, 뭐 친구도 만나야 돼, 그쵸? 여러분들 친구마다 술 한잔 하는데 영어 떠올릴 수 있으세요? 그쵸? 그 사람들은 재밌다라는 말은 친구랑 펍에서 술 한잔 하면서 한국말 떠올린다는 뜻인데,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 괴리감, 그거 이상하게 그렇게 재밌다라는 거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10년, 20년 하실 생각이 아니신 분들은 꼭 이 영어를 공부하는 대상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말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영상 듣기 공부 방법 조금 제가 흥분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